강아지 중성화 수술 후 관리 방법 알려주세요. 강아지를 반려동물로 키우시는 분들은 대부분 중성화 수술을 시키시는데요. 중성화 수술의 장단점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새끼를 볼 것이 아니라면 강아지 행동이나 생리로 인한 불편함, 그리고 암이나 자궁축농증 같은 질병이 발생할 위험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수술을 시키는 것이 장점이 많아 수술을 시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강아지가 받는 중성화 수술, 수술 시 고려사항과 수술 후에는 어떤 관리가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볼까요? 집에서도 편하게 강아지 질병 상담을 받을 수는 없을까? 집에서도 핸드폰으로 강아지 질병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펫닷컴에서 수의학 박사 닥터엠에게 강아지 질병 상담을 받아보세요. 안녕하세요. 강아지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는 수의학 박사 닥터엠입니다. 우선 강아지 중성화 수술의 이점에 대해 알아볼까요? 암컷의 경우에 원치 않는 새끼를 낳지 않게 하는 것이 중성화 수술의 중요한 목적이며 년 2회 정도 생리로 인한 불편을 없앨 수 있습니다. 수컷은 중성화 수술을 통해 성적 욕구를 해소하지 못해 받는 스트레스를 방지하거나 성성순 및 성호르몬과 관련된 영역 표시나 분가행동 같은 이상행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성화 수술을 한다고 수컷의 영역 표시나 분가행동 등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수술하지 않은 강아지에 비해 적다는 것인데요. 특히 다자란 후 수술한 강아지는 영역 표시 행동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하며 중성화 수술로 강아지가 온순해지거나 공격성이 감소할 수 있긴 하지만 모든 강아지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란 점도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성화 수술의 가장 큰 이점은 질병 예방인데요. 암컷의 경우 중성화 수술을 해주면 자궁축농증이나 상상 임신을 방지할 수 있으며 또 암 예방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인데요. 첫 번째 생리 전에 중성화 수술을 해주면 유선암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두 번째 생리 전에 수술하면 8% 정도로 발병률이 감소하는 반면 두 번째 생리에 수술하면 유선암 발병률에 별 차이가 없다는 점은 꼭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수컷의 경우 수술을 해주면 생식기 계통질병이 감소하는데요. 고환암, 전립선 암 발생이 줄게 되며 잠복고 아닌 경우에는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암 발생률이 50% 이상이나 됩니다. 미국에서 사망한 강아지 4만 139마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은 강아지의 평균 수명은 7.9년이었는데 반해 중성화 수술을 한 강아지의 평균 수명은 9.4년으로 무려 1.5년이나 중성화 수술을 한 강아지가 더 오래 살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중성화 수술은 강아지 수명을 늘려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성화 수술의 단점은 무엇일까요? 중성화 수술을 하면 수컷은 고환을, 그리고 암컷은 자궁과 난소를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는 새끼를 가질 수 없게 되며 중성화 수술이 털 모양과 색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털을 중요시하는 강아지라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요실금 발생 가능성이 중성화 수술을 한 암컷의 경우 8배나 높으며 특히 처생이 이전에 수술을 한 경우에는 요실금 발생 가능성이 높아 중성화 수술로 인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술은 언제나 리스크를 동반하는데요. 강아지 중성화 수술이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긴 하지만 마취를 해야 하고 또 수술 후 감염의 위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강아지 중성화 수술 후 관리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우선 강아지 중성화 수술 후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는 구토, 설사, 배뇨곤란, 호흡곤란, 절개 부위 감염 등이 있는데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성화 수술 시 암컷과 수컷의 절개 부위가 다른데요. 아무래도 개복 수술을 해야 하는 암컷의 절개 부위가 큰데 수컷이든 암컷이든 수술 후 절개 부위를 잘 관리해서 염증 등 합병증이 발생하는 것을 차단해야 하며 강아지는 습성상 절개 부위를 핥으려고 하는 성향이 크기 때문에 목에 칼날을 씌우고 하루 2회 이상 절개 부위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대부분 동물병원에서 중성화 수술 후 항생제 등과 함께 통증 완화를 위한 진통소염제를 처방하는데요. 병원에서 지시한 대로 시간에 맞춰 먹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실적으로 강아지를 데리고 매번 동물병원에 가서 수술 부위에 대한 드레싱을 받게 하기란 쉽지 않은데요. 수술이 잘 됐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해 한 번은 동물병원에 데려가 드레싱 처치를 받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동물병원에 문의해서 집에서 직접 드레싱을 해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봉합 사는 종류에 따라 제거해줘야 하는 것이 있고 시간이 경과하면 녹는 것이 있으니 동물병원에 어떤 것인지 문의해서 봉합사 제거를 위해 동물병원 방문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알아둬야 합니다. 중성화 수술 봉합사 제거 전까지는 운동은 제한하며 적어도 7에서 10일간은 밖에 데리고 나가는 운동은 삼가하는데요. 실외 배변 강아지라면 반드시 목줄을 내서 데리고 나가 대소변을 보게 한 후 바로 들어와야 합니다. 강아지 중성화 수술 후에는 다이어트가 꼭 필요하다는 점이 정말 중요한데요. 중성화 수술 후 강아지한테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라면 비만인데 그렇다면 중성화 수술 후에는 왜 강아지가 비만이 되기 쉬운 걸까요? 많은 분들이 강아지 중성화 수술 후에 살이 많이 찌기 때문에 놀라시는데요. 강아지 중성화 수술 후에는 호르몬 분비 변화로 인해 일일 에너지 요구량에 큰 차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강아지 중성화 수술 후에는 일일 에너지 요구량이 30% 정도 감소하기 때문에 사료량을 대폭 줄이지 않으면 강아지가 비만이 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셔야 하는데요. 문제는 수술 후 힘든 강아지에게 사료량까지 갑자기 줄이면 배가 고파 견디기 힘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중성화 수술 후 사료량을 줄였더니 강아지가 많이 배고파 한다면 단호박, 당근, 바나나 등 칼로리는 낮으면서 섬유소가 풍부해 포만감을 주는 음식을 간식으로 먹여서 비만 걱정 없이 강아지 배고픔을 해결해줘야 한다는 점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아지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는 수의학 박사 닥터 M이었습니다.